안녕하세요. 한필TV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이면서 9년간의 계엄령과 21년간의 독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리핀의 경제를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마르코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난도 마르코스는 1917년 9월 11일 일로코스의 사라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르코스는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녔고 법률학을 전공하였으며 1938년 아버지의 정치적 정적의 암살에 가담하였으나 다음 해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그 뒤 법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항일운동에 참가하여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타한 죽음의 행진에서 도망쳐 항일 게릴라 운동을 주도하여 수많은 전쟁 훈장과 전쟁 영웅이라는 선전을 하였지만 1986년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밝혀진 문서는 그가 바타한 죽음의 행진에서 탈출이 아닌 일본군에 의해 석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전 국회의원이자 지방총재인 마리아노 마르코스가 일본군 당국과 협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마르코스의 항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이 거짓이고 선전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949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50년 마닐라 시장, 1954년 이멜다와의 결혼, 1959년 상원 의원을 거쳐 필리핀 자유당 총재와 상임의장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 디오다우스 마카파가를 지지하여 1965년 대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지만 디오다우스 마카파갈에게 배신을 당하며 자유당 후보를 뺏기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유당을 탈당해 필리핀 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고 그 후 1965년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 초기 계획 중 하나는 필리핀 군대를 확장시키는 문제였는데 상원 의원인 니노이 아퀴노는 수비대 국가를 창설하려고 한다는 비난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높은 실업률을 보이던 필리핀의 실정을 잘 알게 되어 민주공화국을 목표로 내걸고 농업, 공업, 무역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며 경제개혁 정책들과 교육진흥 방안 등 국가재건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66년 베트남 지원법을 통과시켜 10,000명 정도의 필리핀군이 베트남 비전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이 되기 전 상원의원 시절 베트남 파병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베트남 지원법을 파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 베트남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덕분에 미국과의 외교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친미 반공 노선을 채택한 필리핀의 외교 노선을 바꾸어 공산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었으며 경공업 등을 육성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사회 문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1969년 선거에 출마하여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재선 성공을 위해 사용한 선거 자금이 5천만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모든 선거 자금은 국가 재건 사업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대부분 외국 부채로 이루어졌으며 1970년 재선 이후 부채의 상환 문제로 지불 균형 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효과와 여러가지 사회 불안이 야기되어 1972년 계엄령의 선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986년 마르코스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난 후 이 외채의 지출은 오늘날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2025년에서 2050년까지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외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불 균형 위기에 빠진 필리핀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위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은 급격히 부풀기 시작했으며 사회가 불안한 틈을 타 필리핀 공산당에서 투쟁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신인민주의는 당을 탈당하여 독립적인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민다나오 섬을 위주로 모로 민족 해방 전선이 창설되어 이슬람 분리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은 급격히 고조가 되자 마르코스는 1972년 9월 21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하는 해에 맞추어 9년간의 계엄령을 해제시켰는데, 이는 세계 역사상 대만의 38년 동안의 계엄령 다음으로 긴 기간 동안 발의된 계엄령입니다. 그는 계엄령 선포 기간 중 교회와 이슬람 지도자 미노이 아키노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탄압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금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며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또한 군부를 자기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어 1972년에서 1976년 사이 대략 6만 5천 명이던 필리핀군을 27만 명까지 늘려 자신의 세력으로 삼았습니다. 권력 남용과 비리는 일본과 같이 잘 살던 필리핀의 경제를 급속도로 퇴보시키기 시작했는데, 1975년 아내 이멜다를 마닐라 시장, 1979년 주택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의 아들 봉봉은 대통령 보좌관을 맡았으며, 마르코스 자신은 1978년 총리직에 오르면서 마르코스의 측근 및 일가가 권력을 독점해 필리핀의 정치, 경제 등 모든 것이 마르코스 가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는 더욱더 퇴보하기 시작하여 국민과 카톨릭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공산주의자 및 사회주의자, 무슬림 분리주의자, 기독교 등의 저항을 받으며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1981년 교황 바오로 2세의 방문에 맞추어 계엄령을 해제하였습니다. 계엄령 해제 6개월 후 1981년 6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부정선거를 통하여 88%의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983년 야당 지도자 니노이 아퀴노가 3년의 망명 끝에 필리핀으로 돌아왔지만, 필리핀 국제공항에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마르코스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서 마르코스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었으며, 그의 아내 코라손 아퀴노는 남편의 뜻을 잇기 위해 반정부 지도자로 나서 민중들을 이끌기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 민중들의 불만과 탄핵이 고조가 되자 돌연 총선거를 발표하였는데, 1986년 2월 선거가 치러졌으며, 선거 개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르코스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자유선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코라손 아퀴노의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필리핀에서는 역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선거에서 2명의 후보자가 모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사실이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국민뿐 아니라 세계 언론 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마르코스가 다시 집권하였다고 보도가 되면서 부정선거의 폭로와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며, 필리핀 국민들은 대대적인 반정부 운동에 합세하였는데, 이것이 필리핀의 피플파워 운동입니다. 계속되는 반정부 운동으로 레이건 행정부 역시 오랜 동맹이었던 마르코스를 등지고 코라손 아퀴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군수뇌부의 국방장관과 피델 라모스 육군 대장 또한 코라손 아퀴노를 지지했으며, 필리핀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는 카톨릭 추기경 또한 코라손의 지지에 손을 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9년 망명지 하와이에서 심장병으로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그의 시신은 1993년 필리핀으로 돌아왔는데, 이멜다는 마르코스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코라손 아퀴노의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마르코스 대통령 센터에 미라 형태로 안장했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이멜다와 그의 가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여 마침내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하여
2016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마르코스 정권 시기의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의 대표적인 행위를 보면 마닐라 주변 사람들의 동의 없이 4개의 도시와 1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메트로 마닐라로 합병했으며, 이에 이멜다를 메트로 마닐라의 시장으로 임명하여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모든 경제와 상권 등을 대부분 독점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외국 대출에 의해 자금을 받았는데, 이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3억 9천만 달러였던 매체가 그가 하와이로 망명 갈 때는 28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농업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맞는 농업 생산을 증가하는 것으로 록펠러와 호두재단의 지원으로 국제쌀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농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필리핀의 연간 쌀 생산량은 20년 동안 370만 톤에서 780만 톤까지 증가하여 필리핀은 처음으로 쌀 수출국이 되었으며, 1인당 소득은 증가하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실질적인 국민들은 기근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계엄령이 선포된 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는데, 농업 프로그램에서 얻은 이익은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거나 부자들의 소유가 되어 쌀 공급이 높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국민들은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해외 투자, 스위스 은행 불법 재단, 부패 혐의와 독점 계약, 인권 유린,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필리핀을 보는 시선은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사치, 부패와 독재로 인하여 필리핀의 경제 몰락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와 마르코스를 많이 비교하지만 박정희와 마르코스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마르코스는 대한민국의 박정희를 매우 저평가하는 인물로 생각했으며, 박정희와 마르코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1966년 베트남 참전 7개국 협의회를 베트남전에 5만 명 이상 파견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마르코스는 미국 행정부와의 로비로 필리핀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박정희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등 매우 굴욕적인 대접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 후 박정희는 다시는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필리핀의 고속도로를 시찰하고 난 뒤 롤모델로 삼아 건설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부고속도로는 서독 방문 당시 아우토반을 시찰하고 건설된 것인데, 박정희가 필리핀을 많이 부러워해서 생긴 오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장충체육관에 대해 많은 소문이 떠도는데, 장충체육관은 1955년 육군체육관으로 시작하여 1959년 서울시 예산과 국고보조금 1억 2,300만 원으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건축가 김종수 박사에 의해 설계되었고, 구조 및 건축 설계는 최종환 박사, 건설은 삼부토건이 맡은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 경기장입니다. 필리핀이 건설했다라는 등의 말은 당시 감리를 맡은 미국의 백태사 아시아 사무실이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건설에 참여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의 오해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는 당시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루머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필리핀 현실을 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멈춰버린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마르코스가 과거에 작성하고 통과된 법률들이 필리핀 정부에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마르코스가 작성한 수천 개의 선언, 법령, 행정명령 중 단 몇 가지만 폐지, 철회, 수정이 되었으며,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핀의 경제 몰락과 지금까지도 후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후보에 나설 때면 항상 하는 약속, 토지개혁. 과연 이 토지개혁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의 말을 빌리면 물론 필리핀에서도 1954년 농업소작법, 1955년 토지개혁법, 1963년과 1973년 농지개혁법 등이 실시되었지만 실질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코스나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세력이 토지개혁 법령을 제공한 것은 급진 세력을 와해시키거나 정권의 연장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처럼 토지개혁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미국의 식민 치하에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지주 세력의 반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르코스 이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역시 토지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토지개혁이 미루어지자 1987년 농민들은 대통령궁 앞에서 신속한 토지개혁안을 위한 시위를 하였으며 시위가 가격하게 번지면서 12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농지개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주들과 농민들 사이를 조정하려 하였지만 지주들의 반발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어떤 대통령도 실질적 토지개혁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